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뭐 말은 그렇잖아요. 입말이 있고요. 또 글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말이라고 하면 이제 글자로 표현된 단어고 입말은 음성으로 전달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 음성에는 이 사투리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본방 우리가 봤던 개그 콘서트의 그 프로그램처럼 굉장히 많은 어조, 어태, 성조 이런 게 다릅니다. 단어는 같은데요. 단어는 같은데 우리가 발화를 할 때 그게 달라지죠. 그죠? 물론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허요, 거시기 허요 이렇게 그 뭐 허요 이렇게 성조도 있지만 거시기 하요 이렇게 안 하고 거시기 해요 이렇게 안 하고 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의미, 소위 말해서 용언에 어간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의미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죠. 그죠?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제가 몇 가지 예제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건 우리 친구라는 그 영화에 나왔던 그 대사이죠. 그죠? 또 많이 묻다 아이가 고마해라. 이런 건 이제 전형적인 부산 사투리로 그때 발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볼까요? 이 경찰이 죽으십니다. 뭐 이런 거. 여기 이제 경찰로 발음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발음이 되죠. 특히 김영삼 대통령이 뭐 관광을 어쩌고 활성화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게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이상하게 들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게 이제 아마도 우리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이게 이 구강에 뭔가 이 발화 체계가 잡히는 게 몇 살,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안 고쳐진 거죠. 대통령이 되고 뭐 그렇게 돼도. 그래서 경찰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형님 안 하고 행님. 또 현금이 없다. 이게 현금 뭐 이렇게 개론 뭐 이거는 왜 다시 사투리인가 하는 그 책에서 제가 조금 몇 개를 발췌를 했고요. 다음에 이게 우리는 지금 뭐 통일이 안 돼서 그 북한의 사투리 잘 모르는데요. 예꼬망 예죠. 했습니다. 불었습니다. 했음둥 뭐 이런 함경도 평안도 이런 사투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듣기가 어렵죠. 저는 이제 박경리 선생님이 쓴 토지라는 책에 보면 그 토지에 나오는 그 극중의 인물들이 전국 사투리, 전국에서 다 이제 만주로 다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사투리가 있을 거예요. 또 먹이는 뭐라? 이것도 우리는 무엇이죠? 무엇의 줄임말 뭔데? 이게 발음을 할 때는 이러잖아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가가 우리 아마 대구 분들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은 발음이 될 것 같아요. 가가 뭐 그런 거죠. 요 가가 그 아이가 이거를 아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줄여가지고 가가 뭐 이렇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컴퓨터가 과연 알아듣는 것뿐만 아니라 알아들었다고 하더라도요. 알아듣는다는 말은 가가 이렇게 음성이 우리가 발음을 한 게 이렇게 글자로 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놈을 컴퓨터가 해석을 하느냐 해석을 해내느냐 하는 것이죠. 뭐 그런 문제가 이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말로 돼 있는 거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 방언 뭐 그 사전에 표준국어 사전이나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가급다, 가볍다 이걸 어느 지역에 여기 강원도나 함경남도에는 가볍다를 가급다 이렇게 쓰는가 봐요. 이런 어휘들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처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가급방, 가게, 이 가게가 이제 우리 그 가게방 뭐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 가게가 아니고요. 과거에 옛날 그 경상남도의 경남의 방언 이런 가게 뭐 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론, 경찰 이런 거는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전혀 등재가 안 돼 있고요. 발음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은 등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사투리를 입말의 사투리를 글말로 정확하게 컴퓨터가 이해를 하느냐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지금 현재 좋아지겠죠. 지금 현재 컴퓨터의 기능이 이제 자율 주행을 하지요. 컴퓨터 차가 우리가 운전자가 없이도 지가 알아서 막 이렇게 자율 주행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말로 우리가 내가 차주라고 그러면 말로 야 어디로 가라 뭐 어디로 가자 뭐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과연 알아듣느냐 경상도 말로 혹은 대구 말로 뭐 또 전라도 말로 했을 때 알아듣는 게 아직은 요원합니다.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 이거는 그냥 음성이나 이런 거 명령 안 하고 그냥 어찌 보면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거지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게 한다든지 또 혹은 표준어로 뭐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입말 이게 이제 우리 컴퓨터 쪽에서는 STT라는 시스템이 이제 요거를 관련해서 합니다. Speech to Text. 음성으로 입말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 거를 글로 이렇게 잘 인식하는 그 기술을 STT라고 그럽니다. 그럼 STT가 잘 되면 사람하고 기계가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겠죠. 경상도 말로 해도 혹은 뭐 전라도 말로 해도 알아듣는 거죠. 아마 대구에 지하철을 타시면 그 TTS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거꾸로 TTS. 그거는 지하철 타시면 다음 역은 어디입니다 하고 안내 방송을 하지요. 그거는 사람이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녹화를 하는 게 아니고 텍스트를 이렇게 주면 그게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그걸 발화하는 음성으로 발화를 하는데 이제 요즘은 어떠냐면 그 발화하는 목소리를 예를 들어서 뭐 배우 누구의 목소리로 혹은 뭐 또 뭐 성우 누구의 목소리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화를 하게 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지죠. 이제 요게 TTS가 되면 이제 우리가 아마 이런 도서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뭐 이렇게 애들을 위해서 구연 동화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글자만 이렇게 각본만 주면 그 문맥에 맞게 이렇게 막 발화를 그냥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 어떤 감정을 넣어서 한다든지 거기에 맞는 목소리가 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요즘 이제 가전에서도 많이 이제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LG나 삼성에서도 이 STT 이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제 그런 가전이 이제 그런 걸 도입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잘 안 됩니다. 아직은 잘 안 되죠. 이게 이제 사람마다 남녀노소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발화하는 시스템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거를 사람은 어떻게든 잘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의 귀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귀의 메커니즘을 아직은 기계가 컴퓨터가 온전하게 다 이렇게 흉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다시 볼까요? 이게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게 우리는 알아들었죠. 많이 먹었다 아니가 이런 말을 이제 표준어로 한다 그러면 많이 먹었다 아니가 이거 말인데 그냥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러면 그 뜻으로 알아듣죠. 알아듣는데 지금 현재 컴퓨터가 이걸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렇게 해석을 잘 못합니다. 먹었다로 해석을 못하는 거죠. 먹었다를. 또 아이가는 이거는 해석을 제대로 했네요. 아니가. 또 아니다에도 아이다 이런 단어가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요 아이가가 아니다 하고 같은 뜻입니다. 많이도 이게 많이 이게 부사가 돼야 되는데 많이 이렇게 돼 있죠. 경찰이 이것도 경찰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러고요. 죽이심도 이거는 죽이다 이죠, 그죠? 죽이다인데 이게 죽 먹는 밥, 죽 그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죠. 이게 아직 원만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게 잘 되어야 뭔가 뭐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말로 입말을 잘 알아듣고
그거를 잘 컴퓨터가 해석을 해서 뭔가 다르게 번역을 해주든지 뭐 그렇게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또 여기 보면 뭐 이자 불고 이자 뭐 썩을 것들에 뭐 어쩌고 이런 것들도 사투리죠, 그죠? 이런 것들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기계가 소위 말해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형태수 분석 이런 것들이 잘 정확하게 되어야 해석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AI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많이 구축을 해두고 있고 그거를 우리 연구자, 개발자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AI 허브라는 곳에 가보면 음성 발화된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방언, 또 경상도 방언 이런 것들이 이제 녹음을 하고 그걸 또 이제 이렇게 텍스트로 다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를 들어보면 이제 음성까지도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음성 데이터는 아직 많은데요. 아직 문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데이터들은 아직은 많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모이고 이게 제대로 되었으면 이제 컴퓨터가 프로그램 잘 해석을 할 텐데 아직 이게 부족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개발한 것들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제대로 해석을 해놓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제 연구실을 잠깐 소개를 해놨는데요. 뭐 요거는 제가 우리 분야의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요것만 보여드리도 아는데 여러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울산대학교는 84년도에 이제 입사를 했달까요? 학교에 들어가서 93년도에 학위를 끝내고 쭉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한국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잘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부가 2013년도에부터 10년 과제로 엑소브레인이라는 국가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브레인이 뭐냐면 뇌죠, 뇌. 뇌인데 이 뇌가 사람 뇌가 아니고 이 바깥에 있는 뇌. 그러니까 컴퓨터에 우리 사람의 뇌의 기능을 심어주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혹은 자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다 알아듣고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고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년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거는 많이 남았지만 어쨌든 간에 10년 전에 비교하면 2013년 요 시점에 한국어 처리 그 기술을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AI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아마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요. 지금 이제 법률적인 서비스, 그다음에 은행 서비스, 우리가 뭔가 키오스크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뭔가 그 콜센터 소위 말해서 내가 가전제품을 쓰다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물어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 처리한다든지 하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법률적인 서비스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나 보험에 내가 뭔가 보험 가입을 한다. 그러면 내 환경에 내한테 제일 적합한 보험 상품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보험 설계사가 아니면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 보험 설계사의 말대로만 대충 하는데 그런 서비스까지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10년 사실은 이 시점에 10년 동안 프로그램 개발하라고 과제를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때 이제 대단한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요 의망이라는 이거를 구축을 이때부터 해가 왔고 현재까지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요 컨소시엄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미적인 그 개념을 요 컨소시엄 요 엑소브레인 소프트웨어에 집어넣어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2016년도에 이 의망을 만들었다. 뭐 그걸로 국가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훈장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정 보장이라는 훈장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저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교직에 있던 분들이 퇴직을 하면 몇 년 근속 이상 되면 아마 훈장을 주잖아요. 근데 그건 퇴직하고 난 뒤의 상황이고, 저는 현직에 있으면서 이런 훈장을 받아서 아주 그냥 이런 현직에서 이런 걸 있으면서 이런 훈장을 받기가 쉽지 않죠.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을 쭉 해가 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이제 아까 이제 여기 이제 말뭉치 아까 사투리들이 잔뜩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소위 그런 걸 많이 모아놓고 그거를 잘 분석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기계가 학습을 어떤 규칙을 발견해내고 통계 데이터를 발견해내고 그런 거를 해냅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이용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마이무트 아이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적절하게 잘 해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못하고 다 잘 안 되고요. 어쩌다가 하나 한두 개 잘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의지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은 인간은 어휘를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들은 또 상위 개념을 또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서 배, 택시, 기차, 그렇게 하면 우리 인간들은 교통기관이다, 운송수단이다 이런 개념이 다 떠오르잖아요. 그죠? 자전거, 오토바이, 그러면 그거 떠오릅니다. 기타, 피아노, 북, 피리, 플룻 이러면 악기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악기라는 개념 속에 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세부 분류가 되긴 하지만 그런 개념의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악기라고 하면 두드리지 않고 뭔가 활을 켠다 이런 말 쓰고 그죠? 그다음에 그 분다, 관악기는 이렇게 입으로 불죠. 그렇게 그런 용어들이 적절하게 나누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체계를 만들어놨어. 그런 의휘들의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게 연어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건 이미 공부를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말을 배우면서 또 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교 다니면서 그 단어의 개념을 배우고 그래서 나름대로 체계를 만들어 놓는데 그 컴퓨터가 그런 체계를 안 갖고 있거든요. 컴퓨터한테 어떻게든 사람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면 피아노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컴퓨터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엉뚱한 대답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지금 이 양반이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 소통이 되겠지. 그죠?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게 연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뭔가 인간하고 혹은 뭔가 언어 처리를 하려고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개념 체계를 데이터베이스화 해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이거는 기계가 언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 한국어. 근데 요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 대화 속에 굉장히 많은 은유가 있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개그 콘서트만 해도 사랑한다. 그거를 레아를 하고 굉장한 은유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은유적인 것까지는 요놈아가 처리를 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그냥 사전에 우리가 정의되어 있는 뜻풀이를 가지고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요놈입니다. 그래서 요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의미적인 처리까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걸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은 단어 하나를 들었거나 문장 하나를 보면 직관적으로 바로 문장의 뜻을 이해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문장을 볼 때 이게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이런 거 해석을 안 하죠.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알아듣잖아요. 알아듣는데
컴퓨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이런 것들 차례차례로 요 단계를 거치고 단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의미적인 처리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는 띄어쓰기가 안 돼 있거나 혹은 띄어 써야 되는데 안 띄우거나 붙여놨거나 혹은 붙여 써야 되는데 띄운 경우도 인간은 이렇게 보면 이해를 하잖아요. 아, 이게 잘못됐다. 잘못돼도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는 그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띄어쓰기나 붙여쓰기에 오류가 있는 문장을 교정을 합니다. 그게 교정이 되고 나면 형태소 분석을 하고요. 아까 많이 먹다 아이가 그러면 마이가 많이 먹었다.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형태 분석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구조,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뭐 이런 것들 분석하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개체명입니다. 개체명. 우리는 인간은 이제 그 단어를 들으면 대구 하면 대구라는 지역이죠. 소위 말해서 개체명입니다. 여기 대구백화점, 그거는 상호고, 그죠? 이렇게 우리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게 기계가 이거 잘 분석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걸 분석을 잘 하게 하는. 요것만 잘 되어도 사실은 상용적으로 뭔가 많은 문제들이 언어 처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쭉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냥 쑥쑥 지나갈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도가 이런 체계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명사가 예를 들어서 단어가 요놈의 상위 개념어가 음식물이고 음식물의 상위 개념어는 이런 거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 단어가 먹다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이놈아가 올 수 있는 거죠. 먹다의 목적으로 다른 이런 단어 물질 이거 너무 큰데 다른 건 모두 차를 먹었다. 이거는 언어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파도가 배를 삼켰다. 이건 말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먹다라는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요 먹다의 목적으로 올 수 있는 놈이 뭐고 이 먹다하고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놈이 뭐고 내나 이제 먹는 거지요. 결자, 잡수다, 자시다, 묵다 이건 사투리고 이거는 먹는 것의 잡수다 이건 좀 종칭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고요. 그죠? 들자, 한 숟가락 드세요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얼개를 엮어놓은 게 의지도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기계가 컴퓨터가 뭔가 이제 들자 이런 말만 오더라도 먹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다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런 걸 이제 의지도라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런 일을 국가적으로 뭔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책 과제로 오랫동안 만들었습니다. 워드넷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요거는 국립국어원도 안 했고요. 제가 제 연구의 필요에 의해서 쭉 구축을 해놓은 겁니다. 중간에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과제를 받아가 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말샘에 가보시면 우리말샘에 입체사전 이런 게 있습니다. 단어 하나를 치면 그 단어의 상이어, 하이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무실에서 만들어 놓죠. 한 5만 의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브라우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갈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 갈다하고 목적격 관계로 올 수 있는 단어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용언으로 보면 필수 논항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의미적으로 어떤 것들이 올 수 있는가 다 엮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간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뭉치를 기반으로 이제 시스템을 분석 시스템, 형태 분석기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시스템은 말뭉치를 기반으로 여기서 아까
많은 이제 학습, 소위 말해 기계 학습, 통계 데이터를 뽑고 좌우에 단어들 관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미적인 분석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우리 단어가 동형이어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두 모자가 모자를 쓰고 간다, 걸어간다. 그러면 그 모자만 해도 두 가지 다른 모자가 쓰여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 말을 들어보면 뭐 아무 고민 없이 다 이해를 하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컴퓨터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기술이 필요하죠. 자, 사투리를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기술, 그런 부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그 사투리 표준어 변환기를 만들 때 맨 먼저 제시를 했던 예제가 정지에 가서 정구지 한단 가오거라 라는 문장을 번역을 해봐라. 분석을 해보라. 정지라고 하면 우리 정지가 부어가 아닙니까? 요즘 젊은 아들은 정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탑의 정지도 있고요. 부엌의 정지도 있습니다. 그죠? 다음에 정구지. 정구지도 아마 대구도 정구지라는 말을 쓰시죠. 그 표준어로는 아마 부추라고 그래요. 그 정구지가 부추가 전라도에 가면 전라도 어느 전북에 가면 소울이라고 그러던데 그것도 단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가져온나 가온나 우리 그냥 가온나 그러잖아요. 그죠? 가져온나 근데 그거를 이제 과연 제대로 변환을 할 건가 할 수 있는가 그런 시스템을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숙제를 주고 그걸 이제 어떻게 풀 건가 그래서 그걸 할 때 이제 우리 이 시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동형이어를 분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좌우 문맥을 보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지요. 아까 가가 그거 같으면 이 가가 이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아가 가가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가라 가나다라 마바사 그 가의 가일 수도 있고요. 또 가시라는 그 성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구축이 이렇게 그래서 보면 제가 구축한 만뭉치 속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128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요 좌우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이 차를 타고도 보면 자동차를 타고 가는 그 타고도 있고요. 커피를 타고 차를 타고 어디로 갔다. 그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 실제로 데이터를 우리가 사람이 쓰는 문서에서 이렇게 수집을 해보면 이런 것도 써 있는 거죠. 한번 써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이게 빈도적으로 더 많이 쓰이긴 했지만 이런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이런 걸 갖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커피 타다 하는 그 타다일 경우에는 이 차는 마시는 자동차의 차가 아니고요. 그 차가 돼야 되겠죠. 이런 번호들이 다 의미가 다 다른 동형이형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한 거죠. 이제 이게 다 있으면 뭐 오류가 없겠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쓰는 어휘들이 보면 이런 단어가 다 있지 않습니다. 다 없습니다. 그죠? 그거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게 이제 저희 울산대학교 시스템의 그 특징이고, 거기에 이제 특허로 걸어놓은 거고요. 그걸 사용.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썼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간이 안 좋다. 간이 안 맞다. 이것도 글자로 쓰면 이 간, 이거는 요 신체 부위의 간이지요. 그죠? 요 간이 안 맞다. 이거는 소금기가 없다. 음식에 간이 안 맞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간이 좋다. 간이 안 맞다. 이럴 때 요 간의 의미를 구분해 주는 게 뭐죠? 요 안은 아닙니다. 그죠? 안은 부사로 좋다 안 좋다. 뭐 그런 거고. 구분을 할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 인접 두 개의 어조를 가지고 처리하면 되는데 인접 요런 경우는 뭐 북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이건 실제로 안뭉치에서 나타난 단어 문장입니다.
식탁을 가운데 두고 온 가족이 즐겁게 웃으면서. 그런데 기계적으로 보면 애 두고 온 요 온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온 가족도 해석이 될 거고요. 두고 온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기계가 사람만큼 이렇게 완전하게 아직 잘 못합니다. 이게 이제 세 개를 보면 세 개, 네 개를 인접한 걸 보면 다 해석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보려고 그러면 컴퓨터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새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 이런 걸 써서 그렇게 하는데 속도나 이런 게 막 많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동형이어만 분별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다이어까지 분별을 합니다. 다이어. 그래서 다이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이 긋다인 경우에도 이 긋다도 보면 여기 보면 안개가 그치는 긋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긋는 이런 긋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튼을 긋다의 긋다도 있고요. 그죠? 긋다의 준말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긋는 것도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있고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전문적인 종사, 이게 사전에 보면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이런 거를 다이어 레벨까지 이제 분별을 해내려고 하는데, 동형이어 수준까지는 잘 하고 있는데, 다이어 수준까지는 아직은 좀 잘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런 게 되면, 이제 요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동형이어들이, 한자를 갖고 있는 동형이어들을 보면, 그 동형이어마다 한자가 다 다르거든요. 그걸 분별을 그냥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요 사이트에 나중에라도 들어가 보시면, 그냥 한자를 문맥을 보고 바로 그게 문맥에 맞는 한자를 바로 이렇게 탁탁탁탁 변환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요게 검찰, 재판도 재판, 뭔가 여러 가지 재판이 있을 수 있죠. 선고, 연기, 이 연기도 뭐 하늘에 가는 연기, 그 다음에 연기하다의 연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연기가 있죠. 이런 것들이 요 문맥을 해석을 해야만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뜻에 맞는 한자를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연구실의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전통문화연구회라는 사단법인에서 이거를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론사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 바꾸는데 뭐 시간 많이 걸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네이버 뉴스 보면 화면을 좀 뜨죠. 그거 뜰 때 그냥 변환해서 뜨도록 같이 뜹니다. 그래서 이게 본래는 네이버 뉴스 보면 이게 없습니다. 한자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한자를 옆에다가 달아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한통이라는 걸 가보시면 이제 다이어 레벨로 이제 이렇게 대여거, 대여거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이 기초사전을 만들었고 여기 11개의 국어의 단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놈을 의미적인 분별만 정확하게 되면 그 의미에 맞는 대여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몽골어는 뭐 영 모르죠, 그죠? 이거는 또 이거 베트남어 이런 건 또 모르잖아요. 거기에 문맥에 맞는 베트남어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회담, 지금 영어가 선택이 되었는데요. 회담의 대여어가 영어 대여어가 토크, 그죠? 여기 영어가 그래서 혹시 해외 가실 일이 있으면 요거를 깔아가지고 가시면 그러면 아마 인터넷만 되면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말은 우리말로 하고요. 이제 그걸 기계 번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역 시스템은 그 나라 말의 구조로 만들어주는 건데 요거는 체계는 한국어 체계고 그 한국어 체계에서 단어만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뭐 러시아에 갔다. 그럼 러시아 말을 제가 단어를 모르잖아요. 그럼 뭐 이걸 내가
대거가 정하게 된 이렇게 된 거를 그 러시아 사람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지, 그죠?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의 소통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써먹을 수 있고요. 자, 이제 이런 시스템이 이제 유태그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 유태그를 이용을 해서 사투리를 이제 변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요거는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2013년도에 부산일보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대구에 앵꼽다 이런 말을 아시나요? 알죠? 여기 찌짐은 아실 거고 널주다, 네, 떨어뜨리다, 깨얼받다, 게으르다, 오케이, 자골다, 네, 살키는 살키, 살키가 부드럽다, 네. 초잡다, 뭐 이런 게 부산에서 한 60개 단어를 대상으로 이제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아는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2013년. 지금은 더 모르죠. 그 조사 기그 지역이 어디냐면 해운대구 남구. 비교적 뭐라고 할까요? 해운대만 해도 아마 해운대는 대구로 치면 수성구가 될까요? 좀 부유한. 조금 더 중산층보다 좀 더 잘 사는. 그러니까 그 애들은 교육도 뭐랄까요, 부모님들도 뭐 경상도 사람이라기보다는 조금 서울에서 온 사람들도 많을 거고 주로 표준어를 많이 쓰는 지역이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 조사한 단어가 이겁니다. 가세, 가위, 구형, 구멍. 아마 여기에 상당히 많은 단어들은 대구하고도 같이 쓰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일부 단어는 대구에서 안 쓰는 단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단어들. 몰짱하다, 상그럽다, 쎄빌 있다, 많다 이런 뜻이죠. 그죠? 네. 뭐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을 초등학교 아들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체 476명이 했는데 5개 미만 아는 게 이 정도로. 그럼 이해를 하는 게 택도 없이 부족한 거죠. 전체 66개의 단어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TV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TV가 거의 이제 표준어를 쓰고 또 초등학교의 교과서에 이런 단어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 그런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 단어들을 가르치니까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지역어가 들어가는 여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투리도 선택을 하고 그 사투리가 여기 뒤에 보시면 표준국어 우리말쌤에 사투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남한의 이런 사투리 정도뿐만 아니라 여기에 길림성의 사투리, 그다음에 요랭성의 사투리, 성령광성 사투리 이런 게 우리말쌤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거기 사전에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전들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할 사투리를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럼 경상도 혹은 뭐 평안북도 선택을 하고 내가 이제 우리가 아까 정지에 가서 정부지 한당 가오르나 그러면 그걸 해석을 유태그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지에 해당되는 사투리가 있는가, 경상도 사투리가 있는가, 그걸 쭉 훑어보고 있으면 부업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그 다음에 표준어로 이제 부업회에 가서 부추 한 당 가져오느라라고 입력을 하면 이제 그걸 내가 예를 든다면 전라도 사투리로 바꿔라. 그러면 부업회에 해당되는 전라도 사투리가 있으면 그걸 이제 그렇게 아까 한자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좀 그러네요. 지금 이게 화면이 잘 안 보고 이게
아마 요 노트북하고 저 빔하고 레졸루션 좀 차이가 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요 휴대폰 아까 휴대폰에 그 앱이 깔려 있는데 그 휴대폰에서는 텍스트로도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음성으로도 입력을 할 수 있지요. 근데 예를 든다면 이제 음성으로 입력을 하면 음성 인식기는 아까 제가 STT라고 그랬잖아요. STT는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구글에서 만든 걸 사용을 합니다. 구글에서 만든 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는 아닌데 이놈아가 사투리를 지가 인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 없나 그러면 혹은 어떻게 아까 단디 해라 마이무 따이가 이렇게 할까 예를 든다면 마이무 따이가 이렇게 발음을 하면 구글 음성 인식기가 그걸 마이 이렇게 글자로 안 만들어낸 거예요. 지가 알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번역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이가 많이로 이렇게 번역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음성 인식기로 이렇게 하면 마이무 따이가 이렇게 입력을 음성으로 발화를 하면 구글 API가 음성 인식기가 그 마이를 많이 우리가 표준어로 우리 많이로 이렇게 글자로 뱉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문제는 오히려 그게 더 잘 된 거죠. 성능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 또 한번 볼까요? 예를 든다면 성 집에 언제 오시는겨? 이런 것들도 웬만한 건 되는데요. 이 성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성 이게 형님 뭐 그거의 사투리가 성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근데 요 성을 이놈아가 이제 해석을 캐슬이나 혹은 성시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까요?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해보면 이 성이 그 남성 여성 할 때 그 성으로 해석을 했고요. 집에 언제가 이게 언제 사투리인데 오시는교 이거 보면 오다 능교 이런 거는 이제 해석이 된 거죠. 근데 능교라는 거는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의미로 능교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이건 사투리에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전에 다 등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처리하는 말뭉치에서 이런 것들이 다 처리가 되도록, 그러니까 처리가 되다라기보다 이런 데이터를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면 가시능교, 시능교가 되어 있으면 오시능교만 등록을 해놔도 가시능교 이렇게 뭐 하면 가다 시능교 이렇게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아까 학습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성도 보면 이게 사전에 등재된 성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요 성, 한자로 쓰면 요 성이지요. 근데 아까 형님의 여기 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건데, 여기에 이제 형의 방언으로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사투리를 번역하는 놈이다. 프로그램이 사투리를 번역하는 놈이다. 그러면, 요 성은 지금 분석은 7번으로 분석을 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이제 7번으로 뱉어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단어에 사투리가 있는가? 그걸 보고, 사투리가 있네? 여기. 그러면 이게 사투리를 표준어로 바꾸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투리가 있으면 사투리를 우선적으로 뱉어내주는 거죠.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계속해서 요 말뭉치가 사투리 말뭉치가 계속 보충이 되고 여기 학습을 계속 하면 아까 안 되던 게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누가 하느냐 안 하는 문제이죠. 이거를 자꾸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개발하는 입장이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입장이고
이걸 이제 국어를 연구하는, 방언을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데이터를 많이 구축을 해 주시면 우리는 그걸 갖고 이제 요거는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주르륵 학습을 해서 통계 데이터 뽑아내고 좌우의 문맥을 살펴보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 AI 허브에 있는 요 음성 요거를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이 분석을 한다는 말은 그런 거죠. 형태수 분석, 그 다음에 어깨번호, 아까 동영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깨번호까지 분석을 해놔야 여기에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저희 시스템을 가지고 간단한 그 사투리 한번 몇 개 넣어볼게요. 자, 요게 잘 보시려고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우리 유태그를 외부의 웹에서 그냥 테스트할 수 있게 해놓은 그런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대여거 11개 국가 지정을 하면, 이거는 이제 본래는 그 스마트폰 앱으로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단어를 국가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 이제 나오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제가 했는데요. 고마해라, 많이 못다 아이가, 이걸 쳤습니다. 입력으로. 그런데 이놈아가 유태가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요 마는 마시 마로 해석을 했네요. 고마해라, 그만. 고마가 여기 보시면 이게 볼까요? 여기 고마가 방언, 고만의 방언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먹었다. 요 많이. 여기 아마 사투리 등재되어 있는가 봐요. 많이. 묵었다도 먹다의 사투리 묵다가 있고요. 어디에 가서 하룻밤 묵었다 하는 묵다도 있지요. 그런 묵다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먹었다,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니다의 아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이렇게 해석을 제대로 했네요. 그죠? 묵다, 이것도 있고요. 마이도 이렇게 해석했고. 요게 틀렸습니다. 마가 아까 무슨 그 개그에, 그죠? 고마해라. 뭐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해보면 바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대구에 뭐 말이 잘 되는가 한번 해볼까요? 어떤 선생님들 뭔가 어떤 문장을 하나 주시면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앵간하다. 네. 앵간하다 어떻게 칠까요? 요거렇게 쓴 거예요. 요거요? 이거 잘 못할 것 같은데. 인간하다. 한번 해보죠. 이거 잠깐만. 아이네. 요것도 넣어보고 이것도 넣어볼게요. 이게 인간하다. 이게 여간하다. 이 뜻인가 봐요. 그죠? 요게 여간하다. 요 인간하다가 우리 컴퓨터에 저희가 해놓은 이게 학습이 이렇게 돼 있네. 인간하다. 이 인간하 이렇게 여간하다. 이게 보면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이제 그 빈도 혹은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놈이 이제 출력이 됩니다.
이게 해석은 5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 출력은 제일 높은 거 요거 하나 더 있죠. 아까 I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거 인간하다. 그런 뜻으로 제가 했습니다. 단어 하나만 넣으면 분석을 잘 못합니다. 앞뒤로 뭔가 좀 있으면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요. 그놈 인간하다.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이거는 인간하다라는 게 이거는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하다 하나만 있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은 데이터가 말뭉치라는 그곳에 많은 놈이 들어가 있고 인간하다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인간하고 인간하니 인간하더라 인간했고 뭐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으면 해석이 이제 정확해지는 거죠. 뭐 또 다른 게 있나요? 혹시 뭐 해보는 게? 이런 건 이제 표준어를 사투리로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한국어를 분석하는 놈인데 그냥 사투리로 들어가도 웬만큼 분석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예로 한번 볼게요. 잘 안 되는 거. 제가 치는 것보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많이 묻다 아이가. 여기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아이가. 뭐 아니가.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죠? 이게 마이. 요 마이가 이상하게 요 마이가 있다. 또 명사로 해석을 했네요. 묻다. 이거 먹었다가 되는데 물다. 먹었다가 돼야 되는데 이건 해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아이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완전하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데이터 들어가요. 또 묻다, 또 먹었다, 묻었다가 안 하고 먹었다, 묵었다 해볼까요? 많이 묵었다? 묵었다가 아니고요. 묵었다는 굉장한 사투리인 것 같은데 묵었다, 이게 먹다, 묵었다, 아이가. 그러면 요거는 한번 볼까요? 지금 요것만 바뀌었으면 묻다가. 근데 여기 아까는 아이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아이다, 기다, 아이다. 그 형용사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 묻다, 묵었다, 이게 먹다의 사투리, 묵다. 그걸 해석을 했습니다. 마이도 이것도 보면 이제 요게 마이가 요거는 부사의 뜻입니다. 아까는 NNG였다는 말이죠. NNG는 일반 명사고 요거는 부사입니다. 부사.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어 하나만 바뀌어서 뭔가 바로 바뀌어지는 게 이제 좌우에 어떤 단어들하고 같이 왔느냐 이 데이터를 통계를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이가가 해석이 이제 묵었다라는 단어 때문에 아이가가 이제 아니다 해석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 말뭉치가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들이 다양하게 쌓여 있으면 이제 원활하게 하는 거죠. 이게 요거는 이제 글말로 이제 들어간 거고요. 흰말로 많이 묻다 아이가 이렇게 한 거를 요렇게 글자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 글자를 만들어내면 해석은 이제 제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밑에가. 요 앞단에 이제 STT라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놈이 잘 해서 요렇게만 이렇게 잘 끄집어낸다면 혹은 이 마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STT가 이 마이를 많이로 해서 지가 듣기 그렇게 뱉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묵었다도 먹었다로 지가 뱉어낼 수도 있고요. 그것도 STT도 역시 학습에 기반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STT는 조금 더 어려운 게
요 입말은 글말은 여기 변형이 없잖아요. 근데 음성은 내가 누가 발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조금 다르겠죠. 들리기. 그죠? 애기가 발음하는 거하고 노인이 발음하는 거하고 또 남자가 발음하는 거하고 여자가 발음하는 거하고 그게 발화되는 상황이 조금 다르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음성은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상황. 근데 지금은 이제 음성 쪽의 기술도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조금 발전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실제 시스템에 많이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는 요 정도 준비된 게 요 정도고요.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이상규 교수님 오셔서 예. 통계를 보여주시면서 예. 현재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사투리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사투리들이 뭐 보존은 국립국어원에서 하겠지만 혹시 보존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어를 줬을 때 사투리로도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아니면 개발 방향이나 뭐 그게- 현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거기에 표준어를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너무 열띤 강연 해주신 옥철영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도 강연이 있습니다. 3월 2일이고요.